어느 어두운 밤 대학생인 민주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촌 마을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 그 마을은 귀신들이 나오는 동네라는 소문으로 유명했지만 그저 소문일 뿐이라 생각한 민준과 친구들은 모험심에 불타 그곳으로 여행을 결정했던 것이다. 도착한 첫날 그들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낡고 오래된 여관의 짐을 풀었다. 여관 주인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밤이 되면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이 마을엔 아직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떠돌고 있단다. 민준과 친구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넘어갔다. 그날 밤 친구들은 여관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겁쟁이 친구 철수가 앞서 나가 말했다. 에이, 뭐가 무서워. 우리 마을 한 바퀴 돌고 오자. 술 기운에 취한 친구들은 그 말에 동의했고 결국 모두 같은 결정을 했다. 밤거리를 거닐다가 그들은 우연히도 오래된 공동묘지 앞에 다다랐다. 묘지를 바라보던 중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왔고 묘지 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나무가 그들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여긴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겁에 질린 친구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급히 여관을 향해 돌아갔지만 길은 마치 끝도 없이 이어지는 미로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 중 한 명인 세진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다. 아무리 찾아도 세진은 보이지 않았다. 남은 친구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시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숲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가 있었고 그 형체는 세진이 입었던 옷과 똑같은 차림이었다. 민주는 세진의 이름을 외치며 그 형체에게 다가갔지만 가까이서 본 그것은 세진이 아니었다. 형체는 웃고 있었고 민준이 거리낌 없이 손을 뻗자 갑자기 흩어져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결국 민준과 친구들은 힘겹게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여관 주인 할머니에게 모든 일을 설명했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건 아마도 이 마을에 얽힌 오래된 전설 때문일 거야.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머물렀던 영혼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돈데 그들을 건드리면 참혹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군. 그날 밤 민준과 친구들은 한방에 모여 잠을 청했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와 속삭임에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다음날 친구들과 민준은 급히 마을을 떠났다. 그 후로도 세진의 행방은 묘연했다. 아무도 세진을 찾지 못했고 세월이 흐르며 그날의 기억은 모두에게 깊숙이 묻혀버렸다. 민준은 다시는 그 마을에 가보지 않았지만 가끔씩 꿈에서 세진이 나타났다. 여전히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 이야기는 그 마을의 전설이 자아내는 공포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며 소문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 마을에선 매년 몇몇의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밤이 되면 산책을 나섰던 이들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깊은 산속에는 한적한 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산장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이었고 점점 자연 속에 묻혀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산행을 계획하면서 이 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혜, 민수, 혜진, 그리고 도묵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방학 동안 특별한 모험을 떠나기로 했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산장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산장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괴담들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실종된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 떠돈다는 이야기에 흥미가 동한 그들은 겁도 없이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숲속을 한참 걸어간 끝에 오래된 나무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지만 지혜는 그냥 촌스러운 장식이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낡고 얼음한 산장을 발견한 그들은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장은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흰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비틀린 창틀, 오래된 나무문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같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곰팡이와 고독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천장과 벽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각자의 짐을 풀고 산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오래된 서재였습니다. 책장은 쓰러져 있었고 책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주방이었는데 몇 세기 동안 방치된 듯 설거지통에는 녹슨 칼과 접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담 삼아 이런 곳에서 요리하느니 차라리 굶겠다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방의 중앙에는 커다란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빨간 리본이 달린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일기장을 주워들고 우연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불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날 떠나지 않는구나.
갑자기 산장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문과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고 내 친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동욱은 어떤 바람인지 보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욱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를 찾아 나선 다른 새 사람 역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하여 이 산장은 다시 한 번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숲을 헤매던 등산객들은 산장 쪽에서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신비한 산장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있으니 혹여라도 호기심에 찾았다가는 그 호기심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산장을 둘러싼 공포 이야기는 그때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그곳을 방문해 무사히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종종 산장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저곳은 그저 한적한 산장이 아니라 그곳은 인간의 욕심과 호기심이 만들어낸 무덤이지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 산장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그곳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순식간에 소름을 돋게 만드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숙사의 밤이라는 제목의 공포 썰이다. 대학교 새 학기가 시작하고 신입생인 수연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한 오래된 기숙사에 들어갔다. 그 기숙사는 꽤나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가까운 거리와 저렴한 비용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이었다. 수연에게 배정된 방은 기숙사의 맨 끝 복도 모퉁이에 위치한 방이었다. 신입생 환영회도 끝나고 수연은 처음으로 기숙사 방에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복도 불빛이 자꾸 어른거렸고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속 깊이 차올랐다.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를 켜두고 가볍게 이어폰을 낀 채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늦은 밤이었기에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 수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문 쪽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아마 복도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장난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수연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어두운 복도와 희미한 전등불빛만이 수연을 맞을 뿐이었다. 수연은 찝찝한 마음에 방으로 돌아왔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이어폰을 다시 꽂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너를 보고 있어. 수연은 깜짝 놀라 라디오를 꺼버렸다. 라디오의 주파수가 어긋난 것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수면은 고사하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복도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창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수연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 기숙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며칠 후 수연은 과외 선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중 한 선배는 심각한 얼굴로 수연에게 말했다. 예전에 너희 방에 살던 학생이 이상한 일들을 겪고 방을 급히 옮긴 적이 있어. 그 다음 방에 들어온 학생도 며칠 안 돼서 나갔다고 들었어. 선배의 말을 들은 수연은 몸서리를 쳤다. 그대로 방을 옮기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고 당장 기숙사를 나가서 살만한 여유도 없었다. 며칠 더 지나며 수연은 점점 피로가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붉은색으로 된 쪽지 하나를 방바닥에서 발견했다. 쪽지에는 이 방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도 그들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무서운 경고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다. 아침이 되는 대로 방을 옮기든 기숙사를 떠나든 해야겠다고. 그런데 그날 밤 수연은 몽롱한 상태로 다시 또 복도를 걸었다. 복도의 발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어느새 그의 눈앞에는 괴기스러운 형체들이 있었다. 마치 안개처럼 일그러진 모습의 얼굴 없는 그림자들. 그 그림자들이 수연의 주변을 둘러쌌다. 순간 놀란 수연은 비명을 질렀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의 방 침대 위였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요동쳤다. 그것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너무나도 생생한 환상이었을까? 결국 수연은 그날로 기숙사를 떠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방은 아무도 오래 머물 수 없는 미스터리룸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방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밤낮으로 문을 두드리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게 되었고 다양한 버전으로 변형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지금도 그 기숙사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방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단지 그 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각오해야 할 것이 있을 뿐이다.